면서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1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강체 동력학이에요. 여기에서는 주로 뭐를 배울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동력학 수업 때 배웠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언제 배웠어요? 그럼 한 2년 반 됐나? 더 된 사람도 있겠죠. 동력학 재수강을 했으면은 뭐 얼마 안 됐겠지만. 그래서 뭘 배우냐 여기에서 키워드 위주로 써드릴 텐데 보고 기억이 나면은 다행이고 기억이 안 나더라도 어차피 우리 수업에서 다룰 거예요. 근데 전에 동력학 때 배운 걸 어느 정도 기억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할 거기 때문에 혹시 기억이 안 난다 하면은 저기 동력학 책에서 다시 찾거나 하는 걸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1학기 동력학 수업하면서 영상 어차피 다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 거기서 요약만 찾아서 보셔도 돼요. 이게 비대면 수업하면서 제일 좋은 게 전에 배웠죠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당연히 안 배웠다고 할 수 있는데 안 배웠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제가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냥 찾아서 보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5개 정도로 우리 책에 1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기억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닌 부분도 있을 건데 우선 왜 이런 것들을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뭐 내항 문제에서도 그렇긴 한데 조종 문제를 먼저 얘기합시다. 이 배의 위치를 우리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먼저 위치. 그러면은 좌표계의 중심이 어딘가 있어야 위치를 표현할 수 있죠. 벡터로. 그걸 대문자 5라고 씁니다. 그 좌표계 중심이야 뭐 육상에 어디 고정되어 있는 점을 기준으로 나타내는 게 합리적이겠죠. 배 위에서 좌표계를 쓸 수는 없을 거고 배 위치를 표현하는데 그 다음에 뭐 바다에 같이 떠내려가는 뭐 쓰레기통 위에서 여러분들이 저기 있는 배 위치를 얘기한다. 여러분들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좌표를 표현하긴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 지구상에 고정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점에서 좌표계를 해서 그걸로 배의 중심을 소문자 5라고 할게요. 이 지구상 원점은 대문자 5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XY 좋아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 5의 위치 표현할 수 있겠네요. 수면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봤을 때 지구상에 고정되어 있는 어떤 점에서 배의 위치까지를 표현을 하는 거를 우리가 좌표계를 제한할 수 있는데 그런 좌표계를 지구에 고정되어 있는 좌표계라고 해서 지구 고정 좌표계라고 합니다.
동력학에서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좌표계 회전하면서 근데 기억 안 날 수 있으니까 지구 고정 좌표계라는 개념이 뭐 물론 지구만 고정돼 있냐 뭐 대조종에선 그래요. 근데 또 천체 물리 쪽에서 보면 지구가 고정돼 있지 않잖아요. 지구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땐 지구 고정 좌표계로 쓰면 안 되죠. 뭐 다른 고정돼 있는 점을 하나 더 써야죠. 그러니까 순전히 우리 그 조종 관점에서 지구가 그냥 가만히 있다라는 관점에서 쓰는 말이에요. 이거를 이용해서 뭐를 하냐? 배 위치를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지구 고정 좌표계 대표격으로 쓰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GPS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이 GPS 쓰면은 실제로 뭐가 나오냐면은 위도, 경도, 높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위도, 경도, 높이가 지구 상에서의 위치잖아요. 이제 원점이야 뭐 저기 북극 어디쯤 되겠지. 아니면 지구 한가운데나.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게 지구 고정 좌표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구 고정 좌표계로 배 위치를 표현하는 거 그것까지는 됐는데 배 입장에서 봅시다. 배가 나는 직진을 하고 있어요. 배가 직진을 하고 있는데 배에 걸리는 힘을 알고 싶거든요. 근데 지구 고정 좌표계로 하면은 요 방향 힘, 요 방향 힘이잖아요. 근데 단순히 배의 저항을 지구 고정 좌표계로 나타내 봅시다. 말이 돼요, 그게? 배가 이쪽으로 가면은 저항은 이쪽으로 반대, 걔를 x 방향 성분이랑 y 방향 성분으로 쪼개가지고 뭐 시시각각 바뀐다. 그게 별로 표현하기에 적합하진 않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배에 걸리는 힘은 그냥 배 위치의 기준으로 표현을 합시다라고 한 거죠. 배 위치 기준으로 그러면 좌표계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렇게였던 것 같은데. 앞쪽을 X, 스타보드 오른쪽을 Y로 해요. 그럼 나머지 Z축은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른손 갖고 좌표계 찍잖아요. 그러니까 X축이 배 전진 방향, 그 다음에 우현을 검지손가락으로 가리켜요. 그러면은 나머지 중지손가락은 배 아래로 들어간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쓰는 좌표계를 물체 고정 좌표계. 물체 고정 좌표계라고도 쓰는데 그러면 얘는 뭐에 대한 거냐? 배, 운동, 속도, 가속도, 힘 이걸 표현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선박 내항조종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좌표계를 쓴다. 지구 고정 좌표계랑 물체 고정 좌표계. 근데 이 지구 고정 좌표계, 물체 고정 좌표계란 용어는 선박 조종에서만 쓰는 거고요. 다른 분야에서도 같은 개념은 써요. 로봇 같은 거 얘기해 볼까요? 로봇 팔 있잖아요. 우리 동력학 수업에서 상당히 많이 예제로 풀긴 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여기 고정돼 있고 얘의 위치를 나타낼 때 여기 끝에 여기 이 집게 발이 집게 손이지 얘는. 손이 뭔가를 잡는 거를 모델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의 위치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여기 기준으로 표현할 수 있죠. 얘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점에 대해서 얘 상대 위치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얘가 움직이는 이 로봇팔이 뻗었다가 이거 하는 이 집게발 운동은 어떤 여기 특정한 점 기준으로 표현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개의 좌표계를 가지고 물체 운동을 표현하는 거는 꼭 선박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 써요. 뭐 비행기도 당연히 쓰고 자동차도 당연히 씁니다. 로봇도 쓰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쓰는 좌표계를 그럼 뭐라고 부르냐? 뭐 지구 고정 좌표계, 물체 고정 좌표계라고도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선박 조종 입장에서 많이 쓰는 용어고 주로 쓰는 게 그냥 고정 좌표계.
코디네이트 시스템. 아니면 얘는 물체 고정이라고 잘 안 하고 움직이는 좌표계라고 해서 이동 좌표계라고 말도 많이 써요. 고정 좌표계, 얘는 이동 좌표계. 이동하는 물체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물체 고정 좌표계란 말을 우리 많이 쓸 건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문제를 다룰 때는 고정 좌표계, 이동 좌표계라고 말을 써줘도 다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좌표계가 XYZ로 표현을 하잖아요. 방금 여기 배에 대해서도 XYZ로 표현을 했죠. 근데 이제 한 가지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좌표계에 대해서 여기를 지우고 얘는 내버려 두고 할게요. 지구 고정 좌표계 여기서 Earth Fixed Coordinate System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체 고정 좌표계 그냥 Moving CS라고 할게요. 그게 구분이 더 쉽겠다. 방향은 어떻게 할까?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방향, 잠깐만, 이걸 뭐라고 써야 되냐? 이렇게 합시다. 우선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이 XYZ 방향에 대해서 뭐 물론 어느 정도 합의는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쓰는 방법들이. 일반적으로는 배 입장에서 이동 좌표계에서 검지손가락이 바닥을 향하게끔, 땅 바닥을 향하게끔 배치하는 걸 일반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아까 직진 방향을 X로 놓고 오른쪽을 Y로 놓으면서 정해지는 방향이죠. 그래서 지구 고정 좌표계나 여기에서나 다 아랫방향. 지구 고정 좌표계도 배 조종에서는 수면 위를 가는 배를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Z축이 뭐 수면에 삐딱하게 있을 이유가 없어요. X, Y가 수면을 완전히 수평면을 완전히 나타내고 Z는 그냥 추가로 찍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Z축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Z축에 대해서 둘 다 아랫방향이에요. 얘도 수면에 대해서 아랫방향. 얘는 배 기준으로 아랫방향이겠죠. 그래서 물체 고정 좌표계로 이렇게 좌표축이 배에 붙어서 가고 있어요. 근데 배가 갑자기 횡동요를 하고 기우뚱했어요. 기우뚱하면은 이 Z축이 옆으로 싹 하고 눕죠. 배가 옆으로 누우면서 Z축도 삐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배 입장에서 보면은 Z축은 항상 배의 아랫부분이긴 한데 갑판의 수직 아래긴 한데 배가 횡동요나 아니면 종동요를 하면은 여기 이동좌표계에서 Z축은 수면에 대해서 수직이진 않다. 얘가 같이 움직인다.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이 책에서는 그 좌표축을 어떻게 Z라고 쓰지 않고 서로 헷갈리잖아요. 얘 Z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문자 Z로 썼을 거고 맞나? 네, 맞아요. 소문자 Z로 썼고 그럼 여기는 지구 고정 좌표계는 대문자 Z로 쓰면 되겠네요. 근데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XYZ 대문자는 또 힘을 표현하는 데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타라는 그리스 문자를 씁니다. 글씨를 잘 못 썼네요. 이렇게. 그냥 알아두면 좋은 건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호로 쓰잖아요. XYZ, ABC. 근데 ABC 한 번 다 썼어요. 소문자 한 번 쓰고 대문자 한 번 다 썼어요. 근데 또 ABC 써야 될 일이 생겨요. 그럼 뭘로 써요? 대응되는 그리스 문자로 하죠. X에 대응되는 그리스 문자는 크사이라고 하고요. 크시라고도 읽습니다. Y에 대응되는 거 이타, 에타 뭐 그렇게 읽어요. Z, 제타죠. 그래서 여기다 이걸 써요. 제타를 이렇게 쓰나? 뭐 하여튼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새 그 코로나 변이 뭐 알파, 베타, 델타 해서 람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ABC 하는 거 대신에 그리스 문자 써서 그래요. 그 다음에 배에서 Y 방향은
소문자 Y로 쓰겠죠. 소문자 Z니까. 얘는 전진 방향. 전진 방향 맞나? 책에서? 네, 포지티브 포워드니까 전진 방향. 얘는 우현 방향.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럼 여기 Z였으니까 Y 방향에 대해서 X 방향에 대해서 에타고 그 사이가 되겠죠. 근데 그럼 X랑 Y 방향은 지구 고정 좌표계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해요? 하는 의미가 없죠. 그냥 얘네 둘은 수평면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수평면을 나타내는 거라서 그냥 수면에만 어떻게 깔리면 되지. 이게 뭐 배가 어차피 방향 바뀌는데 거기 따라 X, Y 바뀌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그건 이제 배 조종하는 사람들 얘기고 비행기 타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을 했을 텐데 잠깐만 이 책에 있나? 네. 여기서는 또 지면 좌표계라고 했네. 이렇게 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 두 개는 항공에서 쓰는 말이에요. 항공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그 정의고 배에서는 구태여 이것까지 막 정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주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색깔을 바꿔서 해야겠다.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그 사이는 배가 처음 직진하는 방향, 배 초기 직진 방향. 그 다음에 요거는 뭐겠어요? 초기 직진 기준으로 우현이죠. 초기 우현이라고 씁시다. 우린 주로 이렇게 쓰는데 근데 이제 비행기 쪽에서는 북쪽, 동쪽으로 좌표계를 쓰는 거죠. 이 분야마다 달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구 고정 좌표계를 여기 이 책에서는 지면 좌표계라고 썼는데 또 뭐라고 쓰냐? NED라고 씁니다. 그래서 항공 쪽에서 항공뿐만 아니라 아마 자동차 쪽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아요. 알아두면 좋겠죠. NED. 왜 NED냐면은 노스, 이스트, 다운 그렇게 해서 NED라고도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이제 분야마다 좀 다르게 쓰는 거예요. 통일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다. 좌표계를. 지금 좌표계 얘기만 거의 한 15분을 떠들었는데 저거까지 포함하면 한 10분 됐겠죠. 신수의 좌표계만. 그만큼 좌표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수업에서 조종 내항에서는 무조건 좌표계가 고정 좌표계, 이동 좌표계 두 가지를 다 다뤄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예 처음에 확실히 정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위 벡터 얘기가 나옵니다. 단위 벡터는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좌표 축의 특정 방향을 향하는 길이 일자리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하고 걔를 어떻게 표현을 해요? 위에다가 꺽쇠를 달아서 햇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로 표현을 했었죠. 네. 각각 대응되는 단위 벡터는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은 일반적으로 IJK 쓰잖아요. 근데 걔네는 제타 지울게요.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이걸 다 포함한 위치 벡터는 여기에서는 대문자 R로 표현을 했고 위에 줄을 하나 그어야 바가 있어야 위치 벡터죠. 얘는 위치라고 합시다. 위치 벡터가 얘는 R. 그 다음에 R에 대해서 대응되는 그리스 문자는 로거든요. 이렇게 쓰고요. 이 정도면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원점 얘기했나? 원점은 대문자 O. 잘 보이죠? 얘는 소문자 O.
물론 저도 이 책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얘는 그리스 문자로 써놓고 얘는 영어로 썼어요. 그 다음에 얘는 영어로 쓰고 얘는 그리스 문자로 쓰고 좀 헷갈리긴 한데 뭐 그냥 이해하세요. 이거 책 쓴 사람이 그런 거라 뭐 제가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제가 통일한다고 바꾸면 책 내용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꼭 알고 수업을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수업 잘랐다가 계속 할게요.